계단 한 칸을 내려가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 건강을 돌보는 전문의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진행자 박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병원에 지난주에 입원하신 박순자 할머니 66살 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할머니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들 내외분이 부축해서 데려오셨는데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말입니다.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는 대답도 못하시고 그냥 무릎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가리키는데 그 손도 후들후들 떨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대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어머님이 오늘 아침에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1시간을 그 자리에서 못 움직이시고 계셨대요. 이웃분이 발견하셔서 119에 신고하셨고요. 저는 할머니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양쪽 무릎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만져보니까 뜨거웠고요. 할머니는 제 손이 무릎에 닿기만 해도 아이고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말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진 상태, 뼈와 뼈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회진을 돌면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할머니, 무릎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글쎄요. 한 5년 됐나?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5년입니다. 5년 동안 할머니는 무릎 통증을 참으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처음엔 아침에 일어날 때만 좀 뻣뻣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무릎이 잘 안 펴지더라고. 근데 조금 걸으면 괜찮아지니까 뭐 대수냐 싶었지? 할머니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아침에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조조강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 다음엔요. 한 2년 전부터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꺾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계단은 되도록 안 쓰려고 했어요. 우리 집이 3층인데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했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층 집에 사시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가신 겁니다. 통증 때문에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근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할머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더라고요. 작년부터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그래서 약국에서 파는 거 이것저것 다 사 먹었지? 연골에 좋다는 거 뭐 녹용이니 홍삼이니? 할머니는 5년 동안 혼자서 참으셨던 겁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다들 그렇게 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오늘 아침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물었더니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오늘 아침에 손주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러 나가려고 했어요. 손주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 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라고요. 한 칸 내려가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더니 그 순간 너무 아파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일어서려고 해도 못 일어서겠고 소리를 질러봤는데 아무도 안 들리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앉아 계셨답니다. 3층 계단 중간에서요. 전화기는 집 안에 있었고 누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마침 쓰레기 버리러 나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여러분, 이게 말기 퇴행성 관절염의 실제 모습입니다. 단순히 무릎이 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께 설명을 드렸어요. 할머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퇴행성 관절염에 더 많이 걸리세요. 특히 폐경 이후에요. 그게 왜죠? 여성 호르몬이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서 이 호르몬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럼 연골이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다들 무릎 아프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 여성 중 거의 절반이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근데 대부분 할머니처럼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겁니다.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체중이 좀 느셨죠? 할머니가 쑥스러워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폐경 이후에 한 10kg 정도 쪘나? 먹는 건 똑같은데 살이 자꾸 찌더라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은 3kg에서 5kg까지 늘어납니다. 10kg가 쪘다면 무릎은 30kg에서 50kg의 추가 부담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운동은 하셨어요? 운동이요? 무릎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프게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더 아픈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할머니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정상 무릎과 할머니 무릎을 비교한 엑스레이 사진이요. 할머니 보세요. 이게 정상 무릎이에요. 여기 이 하얀 부분이 연골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 무릎은 여기 보세요. 이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걸을 때마다 뼈가 갈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진작 병원에 올걸? 할머니,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치료하면 됩니다. 저는 할머니께 치료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지금 할머니 상태로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서 다른 방법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할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수술이요? 그거 하면 평생 절뚝거리며 다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은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로 할머니 무릎을 미리 분석해서 로봇이 아주 정확하게 뼈를 깎아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어요. 정말요? 네. 수술하고 한 달이면 보조기 없이 걸으실 수 있어요. 3개월이면 거의 정상 생활 가능하시고요. 할머니 눈빛이 조금 살아나시는 게 느껴졌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로봇 보조 인공 관절 수술이었어요. 수술 다음 날 제가 회진을 돌았을 때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원장님, 신기해요. 어젯밤에 5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어요. 무릎 안 아파서. 다행이네요, 할머니. 그동안 밤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자다가 무릎 아파서 깨고 뒤척이다가 또 아프고. 근데 어젯밤엔 그냥 스르르 잠들었어요. 수술 3일째 되는 날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어서셨어요. 양쪽에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할머니 어때요? 아프긴 한데 그 전하고는 다른 아픔이에요. 이건 수술해서 아픈 거잖아요. 그전엔 뼈가 갈리는 것 같은 아픔이었는데
일주일째 되는 날 할머니는 보행기를 잡고 병실 복도를 왕복하셨어요. 천천히 하지만 혼자 힘으로요. 2주째 할머니는 보행기 없이 복도를 걸으셨어요. 조금 불안정하긴 했지만 혼자서요. 한 달째 되는 날 할머니는 퇴원하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걸어서 병원 문을 나가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만약 5년 전 무릎이 처음 뻣뻣할 때 병원에 오셨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수술이 필요 없었을 겁니다. 체중 관리, 근력 운동, 물리치료,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3년 전만 해도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하셨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연골 주사나 약물 치료로도 충분히 진행을 늦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5년을 참으셨고, 결국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신 분,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 이런 증상들 나이 탓이야. 다들 그래 이렇게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저랑 같이 간단한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가요? 5분 이상 지속되나요? 그렇다면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픈가요? 특히 내려갈 때 더 심한가요? 이것도 관절염 증상입니다. 셋째,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나요? 삐걱거리는 느낌이 드나요? 이건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픈가요? 이것도 관절염 초기 증상입니다. 다섯째, 밤에 무릎 때문에 잠을 못 자시나요? 이건 이미 중기 이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제발 병원에 가세요. 빨리요. 할머니가 퇴원하시기 전날 저는 할머니께 앞으로 관리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할머니,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네, 원장님. 첫째, 체중 관리예요. 지금보다 7kg만 빼세요. 그럼 무릎 부담이 20kg 이상 줄어들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이게 무릎을 잡아주거든요. 매일 30분씩만 운동하세요.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뭐든 좋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있나요? 당연합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에 기대서 스쿼트 하기, 이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셋째, 나쁜 자세 고치기예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무거운 짐도 들지 마시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기검진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무릎 상태 체크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니, 무릎은 괜찮으세요? 요즘 걸을 때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계단 오르내리실 때 힘드신 건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리세요. 박순자 할머니처럼 5년을 참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르는 것보다 초기에 발견해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체크해 보세요. 50대 이상이시라면,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지금 당장 무릎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께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어요.
둘, 초기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뻣뻣하고 계단에서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신호입니다. 셋,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1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3kg 이상 줄어들어요. 넷, 운동하세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악화됩니다. 적절한 운동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다섯, 나쁜 자세와 습관을 고치세요.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무거운 짐 들기 이런 거 피하세요. 여섯,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해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가세요. 일곱, 말기까지 가도 치료 방법은 있어요. 로봇 수술 같은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퇴원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참았던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네요. 진작 왔으면 수술도 안 했을 텐데. 할머니,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근데 원장님, 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 꼭 해야겠어요. 다들 무릎 아프다고 하면서도 병원은 안 가거든요. 나처럼 되지 말라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라고 말해줘야겠어요. 그러시더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원장님, 저 이제 손주 생일에 꼭 갈 겁니다. 이번엔 케이크 들고 계단 내려가서 손주 얼굴 볼 겁니다.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손주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명절 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오면 보고 그게 다였어요. 제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손주네 집에도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무릎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손주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만드는 병이고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병이고 교회도 시장도 공원도 못 가게 만드는 병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일상의 행복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시고 계단 오르면 무릎이 시큰거리시나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나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특히 50 넘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 관절 수명을 최소 10년은 더 늘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절이라는 게 뼈와 뼈가 맞닿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뼈가 직접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하게도 뼈 끝에 연골이라는 물렁물렁한 쿠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마치 신발 깔창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이 연골이 나이가 들면서 또는 너무 많이 쓰면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겁니다. 신발 밑창이 오래 신으면 닳는 것처럼요. 연골이 닳으면 뼈가 직접 뼈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관절 주변의 뼈도 변형되고 인대도 늘어나고 근육도 약해지면서 통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특히 무릎, 손가락, 엉덩이 관절, 허리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들이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쓰는 관절이거든요. 여러분 중에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 많으시죠?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2~3배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을 겪으시잖아요.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단순히 생리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연골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연골이 더 빨리 닳고 뼈도 약해지면서 관절염이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특히 50 넘어가시면 무릎 건강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증상으로 시작될까요? 초기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고생하시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귀 기울여 들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움직일 때 무릎이 뻣뻣합니다. 마치 녹슨 문짝 같아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침 뻣뻣함이에요.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 움직이면 좀 풀리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관절염 초기 신호입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아픕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아프죠? 왜냐하면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의 체중의 3배에서 4배가 실리거든요. 연골이 닳기 시작하면 이 압력을 못 견디는 거예요. 세 번째,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장을 보러 시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릎이 묵직하고 시큰시큰한 통증이 오죠. 이것도 초기 증상입니다. 네 번째, 가끔 무릎이 붓습니다.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면서 물이 차는 거예요. 만져보면 말랑말랑하고 열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한두 달 이상 계속되면 절대 나이 탓이야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더 잘 걸릴까요? 위험 요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5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70대 이상은 거의 절반이 관절염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비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예요. 여러분,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얼마나 부담이 갈까요? 놀라지 마세요. 3kg에서 5kg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은 3kg에서 5kg의 압력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는 체중의 3배에서 5배가 무릎에 실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 그럼 무릎은 15kg에서 25kg을 더 버텨야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무릎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래서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제관절염 학회에서도 비만 관리를 가장 효과적인 예방 전략으로 꼽고 있어요. 셋째, 관절을 너무 많이 썼을 때입니다. 평생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일, 청소일, 계단 오르내리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넷째, 허벅지 근력이 약할 때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우리가 널쩍다리라고 부르는 그 근육이 약하면 무릎 관절이 받는 충격을 흡수를 못해요. 근육이 튼튼하면 근육이 충격을 대신 받아주는데 근육이 약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로 가는 겁니다. 다섯째, 다리 모양입니다. 오다리나 X다리처럼 다리가 휘어진 분들은 무릎의 한쪽에만 압력이 집중되면서 그쪽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여섯째, 가족력입니다. 부모님이 관절염이 심하셨다면 자녀도 조심해야 합니다. 유전적으로 연골이 약하거나 관절 구조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까요? 첫째, 체중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에 가는 부담은 15kg에서 25kg가 줄어들어요. 이거 정말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체중을 관리할까요? 무조건 굶는 게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되 양을 조금 줄이세요. 특히 저녁 식사를 조금 줄이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단 음식,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을 줄이시고요. 대신 채소, 생선, 콩, 두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세요.
과일도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 때문에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고요. 둘째, 근력 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근력 운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야 해요. 이 근육이 무릎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요? 가장 간단한 건 앉아서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 정도 들고 있다가 내리세요. 10번씩 3세트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허벅지 근육이 좋아져요. 그 다음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관절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거든요. 하루 30분에서 40분 편한 속도로 걸으세요. 무리해서 빨리 걷거나 오래 걸으실 필요 없어요.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자전거는 앉아서 타니까 무릎에 체중이 안 실리잖아요. 그러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어서 관절염 환자분들한테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도 최고예요. 물속에서는 체중이 가벼워지니까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물의 저항 때문에 근육은 단련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이 아플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있는데 운동하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통증이 없을 때, 컨디션 좋을 때 운동하셔야 해요. 그리고 등산이나 달리기처럼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가는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등산은 내리막길에서 무릎에 엄청난 압력이 가거든요. 셋째,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일상생활에서 무릎에 무리 가는 자세와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 쪼그려 앉지 마세요. 화장실 청소하시거나 밭일하실 때 쪼그려 앉는 분들 많으신데 이 자세는 무릎의 체중의 7배에서 8배가 실립니다. 정말 위험한 자세예요. 대신 작은 의자를 놓고 앉거나 무릎 보호대를 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양반다리나 무릎 꿇고 앉지 마세요. 이것도 무릎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무거운 짐 들지 마세요. 장 보러 가실 때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나눠서 여러 번 가져오시거나 카트를 이용하세요. 넷째,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지 마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고요. 계단은 무릎에 정말 안 좋습니다. 다섯째, 딱딱한 바닥에 오래 서 계시지 마세요. 주방에서 오래 서서 요리하시거나 설거지 하실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쉬시거나 부드러운 매트를 깔고 서 계세요. 넷째, 날씨가 추워지면 더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계절에는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주변 조직이 경직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무릎 보온대나 담요를 덮으시고요. 외출하실 때도 무릎을 꼭 따뜻하게 감싸고 나가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침대에서 가볍게 다리를 움직여서 관절을 풀어준 다음에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에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시면 안 돼요. 초기에 잡으면 운동이랑 생활 습관만 바꿔도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검사를 하실 거예요.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MRI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로 연골이 얼마나 닳았는지, 관절이 얼마나 변형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먹는 약으로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요. 물리치료로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요. 필요하면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주사는 관절 안에 윤활액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중 조절하고 근력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치료를 몇 개월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해지면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라는 말 들으시면 무섭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요즘은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특히 인공관절 수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가 뼈에 직접 부딪히고 걷기조차 힘들고 밤에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은 로봇이 도와주는 인공관절 수술도 있어요. 컴퓨터로 환자분의 무릎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로봇이 뼈를 깎는 각도와 깊이를 정확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수술 오차가 거의 없고요. 회복도 빠르고 출혈도 적습니다. 실제로 수술 받으신 분들 중에 한 달 안에 지팡이 없이 걸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본인 상태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정리해 볼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는 병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진행을 늦추고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체중 관리하세요. 1kg만 빼도 무릎은 3kg에서 5kg 가벼워집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세요. 앉아서 다리 들기, 걷기, 자전거, 수영이 좋습니다. 셋째, 무릎에 무리 가는 자세 피하세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거운 짐 들기, 계단 반복은 절대 금물입니다. 넷째, 초기 증상 놓치지 마시고 빨리 병원 가세요.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 뭐 하면서 참으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릎 통증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통증 없이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계단 오를 때 아프거나 오래 걸었을 때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으시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